신해소설 공육에 해당하는 이제 차나 한 잔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요거 보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요즘에 그 수능특강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소설들은 길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약간 뭔가 딱 단기간에 빡빡빡 할 만한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 좀 내용이 길어지면서 아무래도 EBS 연기가 좀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작품은 일단 여러분들 차나 한 잔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 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차나 한 잔이라고 하는 거, 뭐 밥 한 번 먹자 이런 것들이 약간 인간관계를 쌓는 아주 중요한 어떤 요소였던 것 같거든요. 뭔가 시간을 내서 서로가 대화를 하고 서로 알아가고 서로 관계도 쌓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요즘에는 차나 한 잔의 의미가 좀 많이 변질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차나 한 잔이라고 하는 의미가 현대인들에게는 약간 변질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전문을 좀 확인해 보시거나 좀 이제 이러시면 알겠지만요. 내가 이제 차 한 잔을 이제 문화부장과 마시게 되는데 이제 그때 잘리거든요. 문화부장 차 한 잔 하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차 한 잔 하자는 게 뭔가 인간관계를 쌓는 게 아니라 이제 해고 통보를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초점화자를 통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그의 시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그의 시선을 따라서 내용을 전개하는 전적 작가 시점에 해당이 될 거고요. 이 그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생각들을 쭉 따라가시다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자신의 일에 대해서 느끼는 바들, 그 다음에 현재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읽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는 설사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설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종의 뭐 스트레스성 장염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종의 현대인들의 어떤 불안감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뭐 박태현의 소설가 구부씨의 일을 보게 되면 그런 육체적인 병과 정신적인 병, 뭐 이상의 날개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연결지어서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찍 잠을 깨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싫어서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으려고 했는데 배가 뒷구르면서 벌써 항문이 움찔거려서 견디어낼 수가 없었대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휴지를 챙겨 들고 변소로 갔다. 어제 저녁에 먹은 구안이더니 별로 효과를 내지 못한 모양이었다. 보니까 이 설사기가 아마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약 같은 것들을 먹었겠죠. 변소에 쪼그리고 앉아서 그는 자기의 배앓이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나 과식을 했다거나 기름진 것을 먹은 적도 며칠 안엔 없었다. 그리고 여기 밑줄 있었다면 좀 심한 심리의 긴장감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역시나 이거는 심리적인 요인이었음을 우리한테 확실히 밝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에서 자기의 연재 만화가 요 며칠 동안 있다듯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쁜 예감으로 불안해 있었던 것이다. 그렇죠? 자기가 이제 해고되느냐 마느냐의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재미가 없었던 것일까 하고 생각하며 그래도 여전히 그날분의 만화를 그려서 가지고 가면 문화부장은 여느 때나 똑같은 태도로 만화를 받아서 여느 때와 똑같이 열심히 그것을 보고 나서 여느 때와 똑같이 아주 우스워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오랫동안 고개를 끄덕이며 껄껄거리고 나서 좋습니다. 아주 걸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까지만 보게 되면 문화부장이 굉장히 그의 만화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보이시잖아요. 이 문화부장의 일종의 어떤 위선적인 태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제 내 만화가 신문에 실리지 않는 이유는 재미가 없기 때문이고 그 소비자들, 그러니까 이걸 보는 사람들의 니즈에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문화부장은 이제 겉으로는 되게 막 훌륭해요 라고 얘기했지만 실상으로 싫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위선적인 거죠. 그러면 그는 문화부장의 태도에 다분히 과장이 섞이는 것을 보면서도 역시 겨우 안심을 하고 묻는 것이었다. 오늘 치는 빠졌군요. 아니 문화부장 당신이 되게 즐거워하는 것 같은데 빠졌던걸? 그러면 문화부장은 안경을 벗어서 양복깃에 닦으면서 기사 폭주 관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화부장은 내 만화가 실리지 않는 이유를 이제 기사가 너무 많아서 실을 수가 없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라고 간단히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럼 당연히 그는
그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 자신을 안시켜가며 데스크 위에 흩어져 있는 경제지들과 일본에서 온 신문들 그리고 통신사에서 배달된 유인물들을 대강 보고 나서 나오는 것이었고 그 다음날 아침 신문을 보면 또 만화가 빠뜨린 채 배달되곤 했대요. 그래서 이제 기사가 폭주가 되었으니까 나름대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을 거잖아요. 오늘도 기사 폭주 때문이었을까 하고 문화면을 살펴보는 것이었지만 썩 대단한 기사들이 실린 것도 아닌데다가 그렇다면 그건 만화가 꼬박꼬박 나올 땐 한 번도 기사 폭주가 없었단 말인가라고 하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기사 폭주라고 해서 막상 기사를 보았지만 딱히 그럴 만한 내용도 없었다라고 하는 걸 보았을 때 그의 입장에서는 이제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줄거리 들어갑니다. 예감처럼 결국 그는 신문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고 문화부장은 그에게 차나 한잔 하자며 이게 이제 해고 통지 당한 거죠. 다방으로 내려가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넨다. 그는 다른 신문사에 만화 연재를 부탁하러 가지만 그곳에서도 거절을 당하고 그럼 불안감이 더 심해지겠지? 이어서 선배 만화가 김 선생을 만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말입니다. 그는 말했다. 남들은 제가 정운으로 떨어졌다고 부러워했거든요. 편할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전 말이에요. 총대를 쥐지 않으니까 말이지요. 군인 기분이 안 났거든요. 그는 취해오는 것을 느끼며 말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받은 보직이 정운장교라고 하는 건데 저도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약간 어떤 정신교육이나 어떤 홍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비교를 하는 게 이제 거기 있는 거에 따르면 이제 총대를 쥐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읽어보죠. 아마 그때 총대를 쥔 사람들이 지금은 안정된 직장에들 앉아 있겠지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총대를 매는 게 일종의 어떤 본질적인 것이라고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항상 만화만 붙들고 남들 편안히 부러워하지만 실상은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일은 굉장히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까 김 선생이 말했다. 술이 없으면 말이야. 그들의 뒤쪽에 앉아있는 패들이 하나가 소리를 쳤다. 뭐 술집에서 볼 수 있을 뻔한 뭐 그런 모습이죠. 인생이란 말이야. 또 나오시는군. 더 소리 듣기 싫어서 이제 술 끊어야겠어. 누군지가 소리쳤다. 문화부장이 차나 한잔 하자더군요. 그는 속으로는 자기가 만화 연재를 부탁하러 갔던 문화부장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었다. 다방에 가서 그 양반이 그러더군요. 요게 밑줄. 사람 웃기는 방법의 몇 가지 패턴을 안다고 곧 만화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건 그에게 무안을 주는 행동이죠. 결과적으로 지금 자기가 잘리는 마당에서 차나 한잔 했던 상황이었고 그 상황 속에서 이게 나온 대화라고 한다면 이거 꼭 주는 거죠, 여러분들. 바로 그 양반이 그랬어요. 두꺼비 같은 누나를 부라리면서 말입니다. 일종의 문화부장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죠. 이어서요. 찻값을 앞질러 내버리던 그 키가 작달만한 문화부장. 날 무척이나 무한하게 해줬지라고 하면서 그의 내면 심리를 서술하고 있는 걸 보았을 때 확실히 우리는 초점하자라고 하는 건 규정이 되고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너는 미역국이다. 이것이요. 자기네 사장이 얼른 되져달라는 기도를 하던 그 사람. 난 참 면목이 없어서 혼났지. 차나 한 잔. 그것은 일종의 추파다. 아시겠습니까? 그는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그 속에 성실을 다했던 하나의 우연이 끝났다. 그는 술을 한 모금씩 꿀꺽 마셨다. 새로운 우연이 다가온 징조다 해. 이건 낙관적이죠, 김 선생님. 그는 김 선생이 방금 비워낸 술잔을 취해서 떨리는 손으로 술을 따랐다. 차나 한 잔, 여기 밑줄. 그것은 이 회색백 도시의 따뜻한 비극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만큼 차나 한 잔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비인간적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따뜻함을 빙자한 비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일종의 뭐 역설적 표현이라고 봐도 되겠죠. 김 선생님, 해고시키면서 차라도 한 잔 나누는 이 인정.
동양적인 특히 한국 미단 말입니다. 이건 비꼬는 거예요. 그래도 어린이 신문에 그리고 있는 거라도 열심히 하고 있게. 기다리면 또 생기겠지. 김 선생이 술잔을 들면서 말했다. 자, 드세요. 그는 자기의 술잔을 잡으려고 했다. 잘못해서 술잔이 넘어져 버렸다. 그는 손가락 끝에 엎질러진 술을 찍어서 술상 위에 아톰 X군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을 했대요. 이 아톰 X라고 하는 게 이제 일종의 우리 그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애정을 담은 캐릭 정도로 우리가 일단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요. 자, 아톰 X군 차나 한잔 하실까? 군가도 이별이다. 참 어디서 헤어지게 됐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만화가를 못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는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은 다른 손으로 자기의 이마를 찰싹 때렸고 골치가 쑤셨기 때문이다. 오, 화성인들의 계략에 빠져 분이포로가 되어 바야흐로 생명이 위험해져 있는 데서 다음호에 계속 이었군. 미안하다 아톰 X군. 사람들은 항상 그런 걸 요구하거든. 아슬아슬한 데서 다음호에 계속. 그는 다그러진 아톰 X군의 얼굴을 다시 손가락 끝에 술을 찍어서 지우기 시작을 했다. 미안하다 아톰 X군. 어떻게 군의 힘으로 적진을 뚫고 나오기 부탁한다. 이제 난 힘이 없단 말이다. 나와 헤어지더라도 여보게 우주에 광대하고. 완전 취했네요. 그러면서 그는 양쪽 팔을 넓게 벌렸다. 여기 밑줄. 어두운 공간 속에서 영원한 소년으로 살아있게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만화가로서의 순수함을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들은 밤늦도록 그런 식으로 술집에 앉아 있었다. 김 선생이 부축해서 태운 택시를 타고 그를 집으로 왔는데 택시 안에서 그는 술이 좀 깨었고 그는 택시를 탈 때 김 선생이 쥐어준 서류 봉투를 그대로 두고 내렸다. 또 술을 먹고 와서 미안하오. 그는 방문을 열면서 아내에게 말했다. 퍽 취하셨어요. 아내는 남편이 반가워 퉁퉁거리듯이 튀어나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내와의 관계는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배 아프신 건 좀 어떠세요? 클로로마이신을 먹었어. 흉터가 있더군. 어디에요? 어디겠어. 클로로마이신이지. 아유 정말 취하셨어요. 아내는 그를 입을 위로 눕혔다. 옆방에서는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집 자체가 굉장히 가난한 처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벽이 굉장히 얇지 않겠어요? 어지간히 성실하게 사는 척하지. 그가 말했다. 아내는 자기의 손으로 남편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고 있었고 그때 옆방에서 방귀 소리가 들려왔고 그래도 별 수 없이 보리밥만 먹으시는 텐데요. 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실하게 살더라도 삶이 그렇게 나아지진 않았다 정도로 번역하시면 되겠죠. 아내가 킬킬거리며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만해두자 아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서술상의 혼재를 우리한테 보여줌으로써 일종의 의식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군요. 그는 갑자기 웃음이 터졌다. 꽤 오랫동안 웃었는데 아주머니가 지금 무알한지 재봉틀 소리는 그쳐 있었고 돌려요 아주머니 어서! 웃음소리가 잠꼬대였던 것처럼 할 수는 없나 하고 앞에 지프차가 가로에 섰다. 미안해 오늘 오돌이 누군가? 미안해요 여러분들 넘겼어야 되는데 제가 왜 다음 팀을 봤을까? 자 그러면서 그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아까 낮에 버스칸에서 자기에게 자리를 내주던 영감을 생각하였다. 아주머니 그건 건강한 증거입니다. 아마 내가 배를 부여잡고 있으니까 어떤 영감이 자리를 내어줬나 보죠. 그 사이에 재봉틀이 다시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고 방귀를 끼어끼로선 입술을 삐쭉 내민 아주머니의 얼굴이 추측되었고 그럼요 아주머니 방귀를 끼어끼로선 재봉틀 소리를 죽여야 할 것까지는 없어요. 돌려요. 그는 두 팔로 아내의 상반신을 껴안았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도 아내를 때리게 됐는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자 앞으로 다가올 아직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날들 이건 알겠지만 불안한 어떤 삶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가장으로서의 어떤 느끼는 부담감 정도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울음이 터질 뻔했고 아내를 껴안고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정도의 내용인데요.
사실 뭐 내용 자체가 봤을 때는 사실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 문화부장과 대화 나누는 장면이 만약에 실려 있었으면 이게 찬양 잔의 의미가 딱 와닿았을 건데 사실은 우리가 봤던 부분에서는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내용을 밟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얘기할 건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또 이어서 여러분께 이제 또 다른 것도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촬영을 해서 또 필요한 것들 여러분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듣느라 고생드렸고요. 수업 빼고 영상을 만날게요.